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IBK 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에서 기존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뭐 NDR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 공장 인수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관세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리포트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근데 공매도는 또 이제 3배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 2% 가까이 일단 상승하면서 정규장에서는 17만 6천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리포트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NDR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에서 보면 정의수 연구원이 미국 현지 1112의 이제 공장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본격이 되면 4분기에 이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논딜 로드쇼라고 하는 말은 크게 보면 이제 IR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비유가 있으면 장기 이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NDR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떤 질문들과 회사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주가에도 이제 중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딜 클로징 같은 경우는 연말로 추정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공장 인수에 따라서 실적으로도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공장의 어떤 캐파의 50%는 향후 5년간 빈수회사의 오리지널 제품 생산에, 나머지는 이제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그래서 26 내년부터는 오리지널 제품 생산이 신규 매출에 반영되고요. 27년도부터는 자체 제품의 미국 생산이 가능해져서 관세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하진 않고 23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K 리포터 내용에 보면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그대로 리포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 대응은 셀트리온이 유럽에 갈 때도 바이오약품 관련되는 부분은 재고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2년치 이상을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다. 근데 이제 중기 대응에서는 미국 내에 CMO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인수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1112향 DS 생산시설 인수 위에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되어 있고, 기대 효과는 관세 리스크의 근원적인 어떤 해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 이제 공장 인수로 정설로 캐파 확장까지 갑니다. 인수하자마자 이제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선진 기술 도입 시너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향후에 주가의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리포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한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현재 8가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내년도 되면 이제 3개가 추가되어서 11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스테키마, 그 다음에 7월 달에 스토버클로 오센벨트에 이어서 앱토즈마가 출시가 되면 3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9번째가 되고 내년도에 아젠델페트와 옴니콜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총 11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 후에 가장 많은 신규 제품.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주가가 강한 흐름을 이제 보이는 어떤 시기는 좀 지나갔고,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경쟁이 2019년도부터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퍼스트 무브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1년 반 정도 수혜를 봤다면 최근에는 거의 동시적으로 출시가 되는 어떤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티트 개선이라든지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볼륨 쪽에서는 차이가 됩니다만 실적단에서는 시장의 멀티플을 강하게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에서 기반해서 신약으로의 어떤 진화를 셀트리온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진출 제일 처음에 나왔던 2016년도에 뭐 임팩트라, 그 뒤에 뭐 트룩시마, 호주마,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사실 이제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가 2023년도에 이제 들어가면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눈에 띄는 어떤 성과를 많이 못 내다 보니까 진펜트라도 결국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뭐 1조대에서 뭐 3천억대, 정건사 하우스 비유는 뭐 2천억도 안 되는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이제 합류한 후속 제품군의 가파른 미국 성장세는 그 진펜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꾸준하게 뭐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BM이라든지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 관련되는 부분에 의약품 환급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차적인 어떤 영향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진펜트라는 작년도 이제 3월 출시 이후에 처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블록버스터 어떤 관점에서는 아직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연이 될 뿐이고 제대로 진짜 실적이 나오느냐, 그때부터 셀트리온 주가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직까지 1분기, 2분기 작년도에 이어서 큰 성과가 진펜트라 입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후속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정건사 하우스 비유하고 있던 차이점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속 바이오시밀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진펜트라 이외에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그 R&D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는 자사주 뭐 매입가, 소각가, 무상증자, 주식 배당,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 장기 3년 이상의 어떤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까지 한 4%에 불과하다가 지금 이제 거래대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18만 원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탈출이 되는데, 그 지점에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진펜트라의 어떤 부진들이 영향이 닿으면 다시 지금 이제 17만 원대의 어떤 플래팅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런 흐름들이 수급상에도 자사주 매입이 뭐 소각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이제 주주 환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의 전 제품이 이탈리아에서, 유럽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영향력들은 뭐 2013년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입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계속 선전을 하면서 이 유럽 내에 이탈리아 쪽에서는 램시마 IB 제형이나 S 제형 합해서 66%니까 거의 뭐 오리지널을 2017년 이후에 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한 4만 2천 주 정도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이제 순보유잔고 같은 경우에는 390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 체결이 좀 많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8월달 들어서 좀 부진하다. 이게 7월 달에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나왔다가 이 7월 21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장중에 18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뭐 한 1주, 2주, 3주, 한 달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18만 5천 원 위에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3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박스권에 탈출 기대감을 하반기에는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가 지금 또 단기적으로는 한 달 가까이 7월 달 이제 중순 이후부터
1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좁은 어떤 이제 구간에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분봉상에서는 장 초반에 이제 17만 2천 원, 그다음에 5장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정규장 마지막 때는 이제 17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는 또 한 8배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에 외국계 기관들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창구 쪽 살펴보시게 되면 메릴린치나 뭐 JP모건 쪽에서 매수를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21일평가 파라볼릭의 가격대가 있는 18만 원을 그냥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장중 고점이 17만 9천 원이잖아요. 18만 원으로 안착을 해야 여기 주봉 라인에서도 여기서 지금 그 내려왔기 때문에 요 18만 원에 안착하고 다시 이제 돌리는 어떤 흐름을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일 다시 연속 이어지는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 나왔던 17만 7천 원대,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서 18만 원대 안착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